첫 곡으로 정말 왜 이러나 싶으시죠? 다들 거북이의 왜 이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신청곡들은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갈수록 가관이라는 걸 이런 데 쓰는 말이죠. 그쵸?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왜 이러시는지. 사실 독도 방문하신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적당히 한일전 요 분위기 봐서 그때 축구 경기 했으니까요. 그 정도 분위기 봐서 그냥 약간 단기 퍼포먼스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갈수록 재미 붙여서 그러니까 살짝 한번 해봤더니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동안 바닥쳤던 지지율이 막 독도 방문 뭐 옳다고 생각한다,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반응들이 막 쏟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 싫어하던 사람들도 그건 잘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이제 있잖아요. 올림픽으로 만들어진 애국주의의 바람을 타고 민족주의의 바람을 타고 쭉 붐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옳았구나. 요 이미지가 막판에 제대로 먹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오바를 하셔가지고 일본 일왕한테 뭐죠? 사과 요구를 했다는 뭐 이런 그런 발언도 하시고 이것 때문에 그죠? 점점 더 이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쪽이라도 좀 이성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좀 괜찮아질 텐데 일본 역시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이게 사실 이렇게 국수주의적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에는 민족주의를 이용을 할 때는 다 보면 단지 이 대중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대중들이 이런 이용 당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게 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누가 이런 바람을 불러일으키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일본 역시도 지금 이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일본 우익들이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분위기가 일본도 뭐 일단은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어쨌건 정치적으로 좀 그죠? 일본 우익들이 갈수록 더 목소리를 높여가는 상황이고요. 일단 점점 더 일본이 옳다구나 독도 문제 걸고 넘어지니까 외부적으로 요 문제로 계속 세게 발언을 하면서 한국이 먼저 이렇게 했다 이거지?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이거지? 요걸로 걸면서 독도 문제에 점점 더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오프닝에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거의 뭐 일본 정부가 외교적 그 무례를 불사한 채 아주 강경한 대응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복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 노다 요시히코 총리,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21일에 독도 관련 강요 회의를 열고요.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그리고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등 그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각 관방, 모든 부처의 한국 관련 정책과 회의, 교류 사업을 총점검해서 20일까지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관련된 우호적인 사업들은 다 일단 총검토해서 축소를 하든지 없애든지 어쨌든 강경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일본 한국 국채를 매입하는 한국 국채 매입을 철회하는 이런 것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거의 그죠. 이번 일을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의 이 대응보다도 훨씬 더 센 수준의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양측이 어쨌건 정치적으로 적당히 주고받고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뭔가 이제 옮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좀 서로 외교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도껏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까지 세게 나가고 있는 게 무엇이겠냐. 물론 일본도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그쵸. 이제 우리 대통령 우리
각하께서도,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아마도 뭐 이제 일본에서 적당히 그냥 하고 적당히 넘어가 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일본에서 너무 세게 생각보다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으로서도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워하는,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지금 일본이요, 독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하고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중국 지금 있죠? 거의 뭐 지금 삼국지라고, 동아시아 삼국지 지금 되고 있다고 뭐 그러던데, 지금 중국하고는 또 센카쿠 요 문제로 붙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거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또 정부에서 교묘하게 이 대중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쫙 몰아서 센카쿠를 되찾아와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일 감정 중국에서 좀 일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문제와 같이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센카쿠보다는 최대한 중국 쪽은 좀 자제하고 분위기를 독도 쪽으로,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한국이 만만할 거 아니에요, 일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집중을 한국 쪽으로 하려고 독도를 계속해서 정부에서 약간 좀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게 참 진짜 웃기죠, 그죠? 이거 뭐냐고 대체. 근데 센카쿠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아시겠지만 센카쿠는 원래 좀 분쟁 지역이고요, 그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독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땅이잖아요, 그죠? 분쟁 지역으로 지금 뭐 등록돼 있는 곳도 아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에서 또 아무래도 이게 좀 그동안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에게 많이 좀 쉽게 보였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또 일본이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각하께서는 적당히 이 민족주의 붐을 일으켜서 등에 업고 정치적인 내부적인 효과를 좀 얻고 그러고 대충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너무 세게 나오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외부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영국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매년 동북아에 치유되지 못한 역사적 상처가 드러난 시기가 또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올해 1등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 좋은 의미의 1등이 아닌 건 아시죠?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는 급락했고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이 동북아에 치유되지 못한 뭐 독도 문제든 센카쿠 문제든 이런 동북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첫 시위를 당긴 불꽃을 튀기게 만든 1등 공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인기가 급락하고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영국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누가 다 아는 얘기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뭔지 다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참 창피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이건 뭐 9% 지지율 상승이라고요, 덕분에? 뭐 보람 있네요, 나름. 그죠? 지금 한껏 녹조니 뭐니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황에서. 그죠? 그리고 한일 군사협정 때문에도 인기가 뚝뚝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도 참 이 독도 이거 해가지고 뭐 하겠다고 애국 드립을 하신 거 보면 오죽 마음이 급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요걸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뭐 우리 각하께서 잘못하고 대충 이렇게 치고 빠지고 이런 것도 참 열받는 일이지만, 일본도 거기 같이 일본도 뭐 어차피 그 안에서 민족주의를 불러일으켜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요즘 일본 우익들이 아주 장난 아닌 거 아시죠? 거의 뭐 아주 다시금 뭐 제국주의 한번 해보겠다, 이런 뭐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이 황당한 거의 뭐 도를 넘는 수준의 이런 외교적 결례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불씨를 당겨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참 미쳐버린 상황이죠. 그죠? 이건 뭐 일본이 먼저 그랬으면 전 나쁜 놈들 할 텐데, 이건 뭐 불씨 먼저 당겼으니 일본한테만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죠? 아니 그렇게 되면, 이왕 이렇게 된 거면, 아니 일본의 이 정도의 일본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 아무리 못했다 하더라도 솔직히 대응책은 있고 그런 불씨를 당겼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주거니 받거니가 이건 돼야 되는데 일본이 세게 나오니까 뭐라고도 말 못하고 그냥, 그죠? 깨갱 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최대한 좀 자제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일본에 대한 이 대응, 거의 뭐 무대응, 무철학, 무대체계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건 명백하게 후폭풍에 대해서 전혀 외교적으로 가늠하지 않은,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질러댄 그런 정말 명백한 외교적 무능이다,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참 답답할 따름이죠. 그죠? 뭐 일본도 열받는 일이지만, 일본의 대응도 화가 나는 일이지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각각께서는 본인의 친필로 된 뭐 표지석을 세우고 이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지만요. 그런 똑같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것 외에 우리가 이 분란에서, 이 논란에서 과연 얻을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다시금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확 분노를 들끓고 하고 나서 남는 게 뭔가요 대체? 지금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제재판소로 가면 상당히 우리가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것도 어찌됐건 일본이 국제적으로도 돈 많고 파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국제적인 이런 유엔이고 자시고 단체들이 얼마나 강대국에 딱 붙어서, 우리가 지금 뭐 이 정부에서, 우리 정부 안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힘센 사람들에게 법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국제법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네, 그럼요. 돈 많고 힘이 센 그런 나라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뭐 우리 옛날 지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써있는 거, 뭐 이런 것도 국제재판소에서 힘을 전혀 못 쓴다고 뭐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애국은 애국대로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만, 여기서 괜히 던지는 불씨에 같이 막 열을 하면서 흥분으로 눈이 뒤덮여서 더 중요한 것들을 못 보면 안 된다. 그러다 진짜 흥분한 사람이 원래 지는 거예요. 싸움할 때는. 그죠? 최대한 머리를 냉정하게 하시고, 가슴은 뜨겁더라도 머리를 냉정하게 식히고, 여기서 실제로 이 분란을 만들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걸 제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국제재판소 가기 전에 우리 안의 적부터 해치워야 돼요. 하시는데요. 우리 뒤통수 칠지도 모른다고. 그러게 말입니다. 국제재판소장이 일본인이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참, 그러면 참 아주 재밌어지겠네요. 그죠? 우리 각하, 결국 그런 건가요? 이런 식으로 불씨를 당겨서 일본이 국제재판소에 넘기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어머나 어떡하지? 당혹스러워하는 척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 2, 3년을 끌어온,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도 달라, 그 발언의 약속을 이제야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독도를 이런 식으로 넘겨주려고 교묘하게 계획을 세우신 건가? 참, 네. 무시무시하네요. 그죠? 제발 그런 게 아니기를 제발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이럴 때 더욱더 냉정해야 한다 말씀을 드려봤어요. 신청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노라조의 슈퍼맨 신청하셨는데요. 듣고 올게요. Everybody knows